안녕하세요. 정쌤의 공부방 엑셀 시리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속형 확률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산형 확률 분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서포트가 이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 이산형 확률 분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연속형 확률 분포는 이제 이 서포트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산형 확률 분포에서 서포트와 연속형 확률 분포에서 서포트의 그 정의가 약간 다른데요. 이산형 확률 분포의 경우에는 PMF의 값이 0보다 큰 지점을 이제 서포트라고 하게 되는 것이고, 연속형 확률 분포에서는 PDF의 값이 0보다 큰 지점을 서포트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속형 확률 분포에는 유니폼 분포, 정규 분포, 지수 분포, 베타 분포가 있는데, 여기에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이 정규 분포에서 제곱을 하게 되면 칼스퀘어 분포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표준 정규 분포도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칼스퀘어랑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T 분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수 분포는 이제 포화성 분포랑 관련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베타 분포는 굉장히 재미난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 군데 쓸 수 있는데, 그 베타 분포 사실 좀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포에 대해서 바로 이해한다기보다는 이걸 이럴 때 쓰면 되겠구나라고 먼저 쓰임새를 이해하는데 좀 더 편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유니폼 분포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폼 분포는 굉장히 간단한 분포 중에 하나입니다. A하고 B점이 있다고 했을 때 A하고 B 사이에서 발생할 확률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더 간명하게 돼요. 이게 요거다. if x가 A하고 B 사이에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 다 0이야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그래서 요 대문자 이 대괄호의 경우는 A와 B 지점을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배운 걸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A와 B 사이의 값들은 모두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의 확률을 구하게 되면 네모난 거죠. 이렇게 네모난 부분. 그래서 네모난 부분을 다 적분하게 되면 값이 1이 무조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유니폼 분포는 확률은 무조건 요 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유니폼 분포의 PDF 값을 알기 위해서 중요한 정보가 뭐가 있겠어요? 바로 A의 위치하고 B의 위치겠죠. 그래서 유니폼 분포의 모수는 양끝 값인 A와 B입니다. 그래서 양끝 값을 알게 되면 이게 바로 자동적으로 생기고 이것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니폼 분포의 모수는 A와 B 값이고, 그때 PDF의 값은 B-A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규 분포입니다. 정규 분포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본 분포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그래프들을 많이 보였을 텐데, 요거는 이항분포 있죠? 이항분포에 우리가 모수를 뭘로 했죠? n하고 p. 여기서 n을 무한대로 보내고 p를 0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 이게 이제 포화송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겠다. 여기서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이제 그게 바로 정규 분포가 되는 겁니다. 즉 P는 무한대로 안 보내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면 정규 분포가 되는데, 그 우리 이항 분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게 PMF를 쓰면 NCI의 P의 I승 1-P의 N-I승 이렇게 왔었죠. 그런데 이항 분포는 이렇게 봤는데, 이제 그 정규 분포의 PDF는 조금 복잡합니다. 이 바이 시그마 스퀘어 1 EXP 마이너스 2 시그마 스퀘어 X 마이너스 뮤 스퀘어,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X가 무한대. 즉 아까 유니폼 분포 같은 경우는 A부터 B 사이의 값들만 이제 0이 아닌 지점, 그러니까 A부터 B 사이까지만 서포트였는데, 이 정규 분포는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의 값을 대해서
요 PDF 값이 정의가 되고 있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서포트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인 그런 분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은 지역을 커버를 하게 되는데 이 넓은 지역을 커버하는데 여기에 적분값은 무조건 1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 여기는 좀 높겠지만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수록 거의 0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규분포의 PDF식을 보시면 우리가 x는 뭐 여기가 집어넣는 값이니까 달라질 수 있는데 뮤라는 값하고 시그마, 요 뮤라는 값하고 시그마 여기 있어요. 파이는 원주율 할 때 그 3.1415926까지 가는 그 파이 원주율이고요. EXP는 익스포넨셜입니다. 그래서 요 EXP 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요건데 이렇게 쓰면은 이제 2도 크게 써야 되고 이것도 커야 되는데 이걸 되게 이게 굉장히 작게 쓸 수밖에 없잖아요. 2의 지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상첨자를 써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작은 수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사용하는 사람들이 읽기도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복잡한 이 지수 위에 첨자가 복잡하게 될 때는 이렇게 EXP라는 걸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요 확률 밀도 함수를 알기 위해서는 요 뮤하고 시그마 즉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뮤 시그마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시그마 제곱은 분산이에요. 여기 뮤는 바로 평균이에요. 즉 평균과 분산이 우리의 PDF를 구하는 데 있어서 값들이 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고 요것들이 이제 정규분포의 모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표준 정규분포는 뭐냐? 뮤가 0이고 시그마 제곱이 1인 즉 0,1인 요 모수가 0하고 1인 것을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이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그 통계학 책에 보면은 맨 끝쪽에 부록에 표준 정규분포 표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재무관리에서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군데 갖다 쓰잖아요. 근데 그런 표를 만드는데 이제 표준 정규분포 요 PDF 값을 이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더 설명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CDF를 본 분들도 계시죠. 그렇죠. CDF는 뭐냐면은 누적 그 확률 분포예요. 그래서 여기 정규분포를 그리면 보통 PDF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CDF는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긴 0이고 여기는 0에 가까운 값이고 여기는 1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되는. 그래서 여기 범위를 다 여기까지 만약에 이 값이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해당되는 이 부분을 적분한 값이 바로 이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적 확률 분포를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게 이제 표에 들어가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CDF나 PDF나 서로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요걸 알면 요걸 구할 수 있고 요걸 알면 요걸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많이 더러워졌으니까 잠깐 지우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더 보시고 싶으시면 잠깐 멈추시고 보시면 되겠죠? 전 자리가 없어서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요 표준 정규분포, 카이스퀘어 분포가 있는데 표준 정규분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뮤가 0이고 시그마 스퀘어가 이제 1인 그 형태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카이스퀘어 분포는 뭐냐면요. 요거를 제곱을 한 거예요. 정규분포를 제곱한 거 이제 그거를 카이스퀘어 분포라고 하는데 보시면 이게 좀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별로 이게 써드리진 않는데 한번 보여는 드릴게요. 이렇게 되고 1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x에 2분의 k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x고 중요하신 게 있어요. 언제? x가 0보다 클 때 그리고 0 otherwise. 그러니까 이 카이스퀘어 분포는 뭐냐면 정규 분포를 제곱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0보다 큰 지점에서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정규 분포는 이렇게 해가지고 0이 있으면 0이 이거는 뮤죠. 뮤인데 어쨌든 뮤가 있으면 0이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정의돼야 되고 여기 정의되고 해가지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다 정의가 되잖아요. 뭐 아니면 뭐 0이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즉 뮤가 마이너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마이너스부터 무한대까지 다 정의가 되는데 반해서 카이스키어 분포는 뚝 잘라가지고 여기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만 정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바로 K죠. K. K가 자유도입니다. 그래서 카이스키어 그 역시 통계학 뒤쪽에 보면 카이스키어 관련된 표도 있을 텐데 그때 자유도가 나오는 게 여기서 자유도는 K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카이스키어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검정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했냐 못했냐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카이스키어가 쓰이는데 어, 아직은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직은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표준 정규분포 카이스키어 분포를 합하면 T분포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T분포가 만들어지는데 T분포도 역시 뭐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 밀도함수는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거든요. T분포를 아니면 뭐 사실은 누라는 걸 더 잘 쓰는데 아까 제가 K라는 노테이션 써가지고 이렇게 좀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카이스케어 분포예요. 카이스케어 분포에 루트를 씌운 다음에 그 위에 표준 정규 분포를 넣으면 이게 바로 T 분포가 되는 겁니다. 저도 들은 얘기인데 왜 T 분포가 되었냐? 이게 스튜던트 T래요. 뭐냐면은 옛날 사람들 중에서 수학자들 중에서 진짜 옛날 사람들 중에서 정리 뭐 공리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발명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쵸?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한 것도 있고 그 사람들 본인이 증명한 것도 있고 아니면 그 밑에 이제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증명한 것도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막 하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 중에서 불만 있는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불만 있는 제자가 자기 이름으로 논문을 내면 이 그 교수 자기를 지도하는 사람한테 혼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이름을 못 쓰고 나는 스튜던트 T입니다. 해가지고 논문을 냈대요. 그래서 이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그때 이제 T 분포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약간 이 시대의 그런 흐름을 안 따른 사람이 이제 해가지고 그 사람은 참 불쌍하죠. 자기 이름도 못 날리고 스튜던트 T라고 해가지고 나온 거니까 뭐 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요 T 분포라는 게 있고 T 분포의 특징은 요 정규 분포가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살짝 두꺼워요. 이렇게 살짝 두꺼운 경향을 지니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페테일이라고 하는데 그 자주 일어나지 않는 사건들이 정규 분포에서 주어진 빈도수보다는 좀 더 자주 일어날 때 우리가 그거를 주로 페테일이라고 하는데 그 페테일을 할 때 T 분포를 좀 쓰기도 해요. 근데 이제 아직 그런 것까지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해드리면 자, 이 정규분포는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정상적으로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보면 이런 식의 흐름을 보이더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정규화된 것들을 볼 때 정규분포라고 하는데 수학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배웠던 이항분포 있죠. 이항분포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제 바로 요 정규분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n을 무한대로 보내고 p를 0으로 보내면 그게 이제 포화송이 되는 거죠. 포화성 분포가 되는 것이고 이 정규 분포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뮤하고 시그마 쓸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모수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즉 평균하고
그 분산. 그래서 이 평균하고 분산을 알아야 되는데 이 평균하고 분산이 0하고 1인 것이 바로 표준 정규 분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카이스퀘어 분포라는 게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카이스퀘어 분포에서 자유도를 K 혹은 카이스퀘어 분포의 자유도를 누라고 쓰기도 하는데 이 자유도에 따라서 되는 건데 이건 정규 분포를 제곱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실 거고요. 그리고 T분포라는 것이 있는데 T분포는 표준 정규분포, 여기는 보통 G라고 써요. 정규분포는 우리가 N이라고 많이 쓰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를 쓸 때 G를 이제 루트 씌운 누로 이렇게 표현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바로 T분포가 된다라고까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넘어갈게요. 오늘 생각보다 좀 길어지네. 지수분포입니다. 지수분포는 뭐 하냐면은 이제 포화성 분포랑 또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화성을 생각해 보면 단위 식은당 몇 번 이렇게 본다면 지수분포는 뭐냐면 첫 번째 사건 발생까지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이제 포화성 분포라는 것이 0부터 1 사이의 값이 한 1시간에 몇 번 발생하니 이런 것들을 본다면 지수 분포는 지금 시점에서 첫 번째 발생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니? 요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확률 밀도 함수는 이렇게 돼 있어요. 람다 2의 마이너스 람다 x가 돼 있고 당연히 x는 0보다 크겠죠. 그쵸? 그리고 나머지 경우에는 이제 0이다. otherwise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특별한 좀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지수함수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딱 발생했대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정도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을 한대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시간이 발생하는 데까지 오래 걸렸으니까 두 번째는 좀 짧게 걸릴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이고 짧게 걸릴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다시 그래야겠다. 두 번째 사건의 경우에 짧게 걸릴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야 두 번째도 길게 걸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정보를 반영을 해서 이 시점에서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수함수는 무기억성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지수함수는 무조건 아니야 이번에도 요만큼 걸릴 거야. 그러니까 요만큼 아까 이만큼 예상했지? 그만큼 그대로 예상이 되는 거야. 이런 거 예상치가 바뀌지 않아. 이전에 어떻든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이전에 발생됐던 걸 기억하지 않아요. 그걸 바로 우리가 무기억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베타 분포입니다. 베타는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정의보다 더 복잡한데 이거를 일단 써드릴게요. 이게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정의 자체가 만약에 0하고 t 사이의 시간 동안에 n 플러스 n2 마이너스 1번이 발생을 했거나 혹은 t 시점에 n1 플러스 n2 n1 플러스 n2번째
사건이 발생했다고 가정한 다음에 n번째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베타는 0하고 1 사이의 값을 가져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t를 못 보셨을 거예요. t는 1로 하면 돼요. 그러면 그때는 네. t는 1로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익숙히 보시던 많이 보시던 그런 베타 분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베타를 진짜 뭐 이렇게 복잡해가지고 어디다 갖다 쓰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이거를 t를 1로 하잖아요. 그럼 베타는 재미난 사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0부터 1 사이에만 값만 가지게 돼요.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는데 유니폼 분포랑 비슷하죠. 그렇죠? 근데 이쪽은 이제 0을 값을 가지니까 서포트가 0부터 1 사이의 값을 서포트가 0부터 1까지이게 되는 것이고 이 베타 분포의 모수가 n1과 n2거든요. n1과 n2인데 이 n1과 n2의 조합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아예 유니폼처럼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즉 0하고 2인 사이에 있는 연속한 형태의 모습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웬만한 건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언제 쓰느냐 0하고 1 사이에 있는 값들 중에서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경우 바로 가중치 웨이트 펑션 할 때 베타 함수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수준에서는 요만큼의 가중치를 주고 이 정도 수준은 요만큼 가중치를 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가중치를 해야 되는데 연속형이 필요하다 그러면 베타를 쓰는 거예요. 굉장히 나이스하게 잘 풀리죠. 왜냐하면은 베타 분포 자체니까 요 밑에 확률 값을 다 더하면 1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중치도 다 더했을 때 1이 나와야지 다른 값이 나오면 되게 좀 수학적으로 그걸 처리하는데 힘들잖아요. 근데 베타는 무조건 1이 나온다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회수율 혹은 손실률. 여기서 이제 LGD라고 하죠. LGD라고 하는데 Loss Given Default라 가지고 부도시 손실률을 우리가 이제 베타 함수로 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사실 회수율이 0부터 100% 회수했어. 그럼 내가 다 받을 거 다 받았어 이 얘기죠. 0%는 내가 받을 거 하나도 못 받았어 이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0하고 100 사이의 값을 갖는 게 이론적으로 맞을 텐데 실제로 해보면 100을 넘는 경우도 있어요. 100을 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은 자기가 가질 것 같고 더 가진 거죠. 그 원주인은 다 안 돌려주고.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무튼. 네, 오늘 연속형 확률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서포트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연속형 확률 분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서포트는 확률 밀도 함수의 값이 0 이상의 지점들을 이제 서포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니폼 분포를 했을 때는 A부터 B 사이의 값이 이제 다 일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들이 다 PDF 값이 0보다 큰 거, 0보다 큰 점을 연결해 보면 이게 다 서포트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부분이 서포트인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이 서포트인 거고 이 부분은 서포트가 아닌 거예요. 이게 서포트가 맞고 O, X, X 이렇게 되는 건데 서포트가 맞기 때문에 이 서포트 연결되어 있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제 정규분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뮤가 있고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서포트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지수함수 있었죠. 지수함수는 0보다 큰 경우 이렇게 되는 것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타 분포는 0부터 1 사이까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보통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든가 이렇게 되든가 이렇게 되든가 이렇게 되더라도 어쨌든 서포트는 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